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미국 첫 여성 대통령이냐, 트럼프의 귀환이냐.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는 미국 대선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급 초접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투개표가 이루어지는 뉴햄프셔의 딕스빌로치에서는 3대3 동률을 기록했고요. 이르면 내일 낮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미 휴스턴 대학교와 코스털 캐롤라이나 대학교가 미 정치학교 회원 등 정치 분야 전문가 525명을 대상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데요. 올해도 1위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차지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꼴찌를 했습니다. 국정 운영 전단, 입법 성과, 외교 리더십, 제도 규범 구현, 대중소통, 이 5가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올해 꼴찌로 평가받은 대통령이 올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미국 국민들의 표심은 어디에 가 있을지 내일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언더독, 문화 산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5일 화요일에 준비한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오늘 뉴스 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순천시가 올해 국내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전남 1위에 올랐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와 함께 신안, 진도군도 전국 상위 10위 내에 포함되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는데요. 네. 반면 전남 대표 관광도시를 자부해왔던 여수시와 목포시는 후순위를 차지하면서 치명을 구겼습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발표한 2024년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순천시가 1000점 만점에 741점을 획득해서 전국 4위에 올랐습니다. 꽤나 높네요. 네, 그렇죠. 예. 이번 조사는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 즉 6월에서 8월 기간에 그 여름휴가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7,07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추천 의향 등을 물어서 종합 만족도를 기초 시군별로 비교해 평가를 했거든요. 예. 전국 5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순천시는 지난해 대비 한 단계 하락한 전국 4위에 올랐습니다. 먹거리와 볼거리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예. 참고로 전국 1위는 경북 경주시고 공동 2위는 경남 산천군과 강원 평창군입니다. 그리고 4위는 수천시고 5위는 강원도 고성군 등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순천시는 그 전회에는 그럼 3위였단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3위에서 4위로 한 단계 하락한 거죠. 여수가 상당히 자존심을 좀 상해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후순위였나요, 여수는? 네, 전남 양대 대표 관광지로 꼽히던 여수와 목포는 10위권 밖 후순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여수는 2021년 18위에서 2022년 2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지만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종합 만족도 14점 하락한 703점을 기록을 했는데 전국 순위는 지난해 30위에서 28위로 2계단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네요. 네네네. 다만 종합 만족도는 전국 평균인 704점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예. 컨슈머 리포트는 여행 자원이 아무리 좋아도 찾아온 여행자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준 곳은 종합 만족도 상위권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물가, 상도위에서의 부적정 평가는 최하위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먹거리 자체보다는 물가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수 입장에서는. 관광도시 여수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를 그냥 지나쳐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김 생산에 불모지였던 여수가 처음으로 먼 바다 김 양식을 통한 김 생산을 시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은 검은 반도체라 불리며 국내 수산물 수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공급 불안을 겪으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김 생산 확대를 위한 시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해양수산부는 최근 김의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 전주기 개선 방안을 담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김은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이자 수출식품으로 지난해 최초로 수출 1조 원을 달성을 했죠. 전 세계 김 시장의 무려 70% 이상을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최근 국내외 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전체 물김 생산량은 50에서 60만 톤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내수와 수출에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 양식장 확대와 먼바다에서의 김 양식도 최초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수에서도 김 양식에 나서게 되는 거고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선 493헥타르 면적의 양식장 허가를 받은 여수에서는 3, 3년 초도 인근에 거문도 수협과 여수 수협이 참여해서 양식장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어업 조업 구역 문제 등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김양식 시설 구역을 결정을 하고 전문 양식 기술 취득 등을 거쳐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생산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이 좋은 기회인 것은 전남 김산업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여수 부시장으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을 역임하고 김 전문가로 평가받는 최정기 부시장은 전남 수산물 수출 최대 효자 품목인 김의 세계화를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언제 한번 인터뷰 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수의 김 생산 시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도심에서 10대 여성이 묻지마 살인을 당했는데도 순천경찰서가 전국 치안성과 1위 현수막을 내걸어서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대성 사건과 같은 날 경찰서 직원이 음주 사고를 냈다고 뒤늦게 밝혀졌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순천경찰서를 2024년 치안성과 우수관서 평가 결과 전국 259개 경찰서 가운데 1위로 선정해서 대통령상을 수여를 했는데요. 네. 당시 박대성 살인사건 현장 인근에도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전국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그랬죠. 아무튼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간 성과평가를 거쳐서 지난 8월 대통령상에 선정이 된 겁니다. 네. 물론 그 박대성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는 하는데요. 예. 아무튼 경찰청은 평가 계획서를 통해서 평가 후부터 경찰의 날 수상식까지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의무 위반과 사고, 사건 등이 발생한 관사나 개인은 제외한다. 그런 규정을 뒀었습니다.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조례동 도심에서 혼자 걸어가던 18살 A양이 일면식도 없던 박대성에게 흉기에 찔러서 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대에 순천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B경장이 음주사고로 적발된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네,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고였나요? 네, B경장은 당시 도로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쫓아오자 달아나면서 보도블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건데요. 예. 경찰에 붙잡힌 B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 평가 계획서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대통령상을 받아 사건을 은폐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대통령상을 줬으면 스스로 공신력을 저버린 행위인 거죠. 네. 이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평가위원회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은 보고를 받지만 그 이후 일은 알 수 없다. 그래서 평가 결과 자체는 정당하게 이뤄졌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백성호 광양시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백 의원님? 네, 지난주 방송 주제가 저희 지역에서 노사 간 협상이 잘 안 돼서 7개월째 지금 장기적인 파업으로 해서 지역 경제도 좀 위축을 받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돈을 못 벌고
회사는 제대로 공사를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실은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그 개최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11시에 전문건설인 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는 비회원사들과 노동조합 간의 기자회견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번 7개월간의 장기적인 이 협상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건설인 협의회에 노동조합이 인정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면서 이게 장기화되는 거라. 네. 그리고 조합원들이나 비회원사들이 전부 다 지금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비회원사가 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정상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회원사만 타겟으로 해서 파업을 하겠다라는 예. 기자회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고 오후 4시에는 시장님께서 주재하는 노사민정 협의회를 2시간 정도 했는데 결론은 도달하지 못했고 거기에서 한 3가지 정도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해서 한 3일 정도 집중교섭을 한번 해보라는 제안. 그리고 만약에 이 집중교섭이 잘 안 되면은 저희들이 한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5명의 소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중재안을 내놔서 노사가 합의하면 그걸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만약에 그 중재안도 못 받아들이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이 사후 조정 신청을 한번 해보는 걸로 이 3가지를 지금 결정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네. 저는 거기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결론은 다시 뒤로 또 미뤄져서 지금 현재도 현재 진행형이다. 예. 그래서 근황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 2가지가 가장 주요한 근황입니다. 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 사안들이. 네, 이상호 의원님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 지난주가 이제 마지막 야구 시즌이었거든요. 그 LA 다저스가 야구, 결국은 네. 월드 시리즈 그 8번째 우승을 했고요. 야,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도시의 활력을 위해서는 결국은 프로팀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만 도시에도 뭐 풋볼팀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팀. 예. 네. 여수 같은 경우도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공장이 여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배구 여자 배구단 정도는 이런 유추할 수 있는 이런 정치력을 좀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주 옛날에 뭐 코리아 텐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농구팀. 예, 그때 여수시가 잡지 못해서 부산으로 네, 넘어갔었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때 아쉽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였는데 네. 되게 가족끼리 많이 보러 갔었거든요. 저도 혼자 가서 많이 네. 봤었습니다. 예. 네,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좀 그러게 말입니다. 누군가가 좀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토크 바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 자, 오늘의 주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란입니다. 최근 순천시가 웹툰 기업 2곳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가 제시한 K 디즈니를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자,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요즘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요소가 작용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백 의원님, 이번에 순천에 이 뭐 캐나즈와 오노코리아 2가지 기업이 들어온다고 본사가 옮겨온다 한 요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소식을 접했고 순천시에서 이렇게 유치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유치한 거와 관련해서 일단 먼저 축하를 좀 드립니다. 예. 보니까는 2024년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인 순천 행사에서 순천시와 의회와 그리고 참여한 기업들께서 이렇게 본사도 이렇게 뭐 순천으로 유치하고 또 이후에 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순천으로 유치하겠다는 아마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마 이번 유치한 것은 지난 6월 뭐 프랑스에 가서 이렇게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 이번에 아마 그 가시적인 결과물이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마 이제 시에서 그동안에 이제 노력도 많이 했고 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작가들의 요구가 맞아 떨어져서 이번에 이런 결과물을 도출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리고 관련돼서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었을 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런 행재정적 지원에 조금이라도 그쪽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아마 요소가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천에는 어떤 걸 보고 기업들이 좀 왔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어떤 행정적 지원을 했는지는 제가 뭐 거기까지는 분석을 하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순천이 여러 가지 지금 뭐 국가정원 박람회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되어서 지금 뭐 관광 문화 콘텐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 뭐 또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이 좀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 순천시 같은 경우 KDG라는 얘기 정책 목표를 확실히 설정했고 작년 11월 달에 그 시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디즈니랜드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들도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관계 또 대학 연계된 대학인 UCLA도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이번에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학교의 연계 사업도 이제 구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정책 목표를 설정한 후에 네. 관계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애니메이션 단지를 구성한다 하지만 완전 불모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설득 과정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이제 그걸 잘 이끌어낸 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한다 보면 분명히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을 또 일각에서는 퍼주기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퍼주기라도 결국은 이 예산 자체가 그리고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과감한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보고 이게 미국의 뭐 반도체 공장하고 똑같은 예로 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투자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 인구 쇼크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유치가 한 방편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기업이 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으려면 또 기업이 가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자체가 어떤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백 의원님? 일단은 기업이 지역으로 유치가 되려면 당근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가장 첫 번째로는 좀 저렴한 공장 용지를 제공해줘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겠냐. 가격 경쟁력. 네, 예. 그렇죠. 수도권에 비해서 아무래도 지방이 땅값이 싸기 때문에 이 산당 같은 경우도 조성할 때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공적 자금을 좀 투입해서 좀 더 저렴한 공장 용지를 지원을 해준다면 예. 지방으로의 뭐 이전 내지는 신규 투자가 촉진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또 특히나 또 파격적인 또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 규제를 좀 완화해줘야 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철 산업이나 항만이 있기 때문에 제철이나 제철 산업 관련한 후방 산업 그리고 항만 관련해서 뭐 수출입 뭐 물동량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 지역에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아까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네. 조금 더 풀어주신다면요. 지자체가 해야 할 일, 또 결국은 고민. 이 기업 유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 확약한 명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세제 혜택 그리고 저렴한 뭐 공장 부지를 제공해서 좋은 기업들 유치하고 그리고 세수 증대가 된다면은 또 그게 또 가용 예산이 돼서 시민 복리를 위해서 쓰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이게 또 자기 정치적 업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홍보 수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자체가 팔을 걷고 나서서 네. 투자 유치를 과감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만 이거는 더 다른 또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화요일 코너 언더독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백성호 광양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우 전 의원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그 여수시 정기명 시장께서 올해 4번의 국외 출장을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구설수에 올라 있고요. 또한 여수시의회도 최근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의원 24명 그리고 관계공무원 20명 총 44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국외 출장이나 해외 연수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라는 의문은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시정부, 시의회의 국외 연수 시기적으로 적절했는가로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2주 전에 여수시의회에 공무 국외 출장을 두고 외유성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저희가 함께 해봤었는데 오늘도 관련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지방 의원들의 해외 출장과 지자체장의 해외 출장은 그 목적과 의미가 좀 다른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정부나 시의회에서 해외 연수를 간다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유해성이냐 실효성이 있나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의문점 항상 있거든요. 예. 근데 시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시의회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시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기관별로의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해외 연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시장님이나 시의원들께서 안목을 넓히고 여수를 뭐 홍보하고 뭐 정책 수립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간다면은 좋을 수 있지만은 항상 이런 상황 자체가 녹록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나 시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관가하셔야 되는데 네. 이번에 그 두 기관에서 해외 연수나 국외 출장 간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저번에도 다뤘지만은 여수시 도시재생 담당 팀장님이 결국은 뇌물 2억 5천 원 받은 걸로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경기 불황으로 서민 경제는 지금 정말 팍팍하거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항상 민생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시기에 광양시의회에서는 시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예산을 다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치적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루틴하게 우리가 예산이 450만 잡혀 있고 뭐 시장님께서는 AIC에서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명분대로 가시는 게 과연 적절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정 시장님께서는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행정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하고 추진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구 문제나 관광산업 쇠퇴, 정책의 우선순위. 최근에 이제 금호도에다 2,500억 정도의 다리를 짓겠다고 도시비 그래서 여수시가 한 3,300억의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적절했었는가? 저는 이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여수 문수지구나 웅천지구에서 산단으로 가는 1,000억대의 도로공사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 보는데 이런 부분도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이럴 때 해외 출장보다는 뭐 공직기관 확립이나 이런 시정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다. 네. 예. 그렇다면 배구 의원님, 이 의원이 말씀하신 정치적 액션을 사실 광양시 의회에서는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국내로 좀 이걸 돌리고 네, 네. 이 지자체 장의 해외 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선진지 견학이 뭐 해외 연수 공무국외 해외 연수 뭐 이런 것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고 뭐 말로만 듣는 것보다 한번 가서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은 되긴 될 겁니다만 예. 자치단체장이 그떤 우리가 뭐 자매도시 우호도시 기타 뭐 초청하는 도시에 가서 갈 때는 일단은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뭔가 이로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단순하게 뭐 초청 목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갈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것은 뭐 시민들이 평가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외유성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왜 이게 바뀌지 않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왜 자꾸 이런 게 얘기 나오면 좀 바뀌어야 할 텐데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이런 지적들이 이 의원님. 실질적으로 이제 시의원 같은 경우는 1년에 450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본인들이 사용할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1년에 한 번 정도의 해외 연수는 당연시 되고 있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의원들 내부적으로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수가 이런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관광지보다는 기관 방문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관 방문을 하려고 한다면은 전문 통역사가 또 필요하거든요. 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에 전문 통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영어 전문가, 중국어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가시거든요. 근데 시의원들은 그 현지에서 전문 통역사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 방문을 하더라도 그 저희들 뭐 일종의 그 관광 영어를 하시는 이런 가이드 정도 분들밖에 섭외가 불가능하다 보니 실질적인 연수보다는 중요 도시를 방문하고 그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이런 수준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시민들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이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짜임새 있게 짜야 하는데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아마 시의원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열심히 일했으니 한번 나가는 거 어떻냐. 안 가면 손해인가요, 이건? 손해라기보다는 이제 어차피 반납이 돼야 되는데 거의 다 모든 의원들께서 다 가시죠. 근데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를 지난 그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다 반납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마스크나 이런 걸 구입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상황이 이런 행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시기가 이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대안은 뭐라고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까 우리 백성호 의원님 현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절하게 의원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죠.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안이라고 한다면은 공무국외 연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해외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례가 어디에 있느냐, 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꼼꼼하게. 예, 아주 꼼꼼하게 해야죠. 근데 이 갈 시기가 돼서 닥쳐가지고 연수 갈 때가 됐어. 그러니까 어디 한번 가보지. 그럼 뭘로 가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연수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외유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어디 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죠. 예. 예. 그래서 뭐 저희 지역 같으면 아까 앞서 여러 가지 뭐 기업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철 산업이 우리보다도 더 먼저 시작한 데가 있고 어떻게 이제 변화됐는지 또 항만 관련해서 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해외 연수감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해외 연수 외유성 논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광양 이야기 어떤 주제인가요? 네, 요즘 뭐 자주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후 위기를 이야기 많이 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탄소 중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화석 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후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체 에너지로 나서고 있는 것이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도 수소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광양에서 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 수도 전남이라는 주제로 제1회 청정수소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예, 2시에 열려서 한 6시 정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4시간 동안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대체 에너지로서 수소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것은 인식을 했는데 네. 과연 그러면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리고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국제 포럼 행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이 수소와 관련해서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광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소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척 상황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수소도시로 지정이 되고 지금 2차례에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를 했고 관련된 예산을 의회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한 400억 정도 되는 수소산업 조성 사업비 중에 한 200억 정도가 배관망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누가 할 것인지 수요처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지금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망만 깐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냐.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시에서는 그동안에 세웠던 계획들을 전폭 수정을 해서 현재는 수소도시 조성 관련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계획 안에서도 과연 이 수소를 생산했을 때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이 생산 단가보다 생산 단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걸 처음부터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에서도 수소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어제 같은 경우 국제 포럼에서도 보니까 예, 어땠나요? 다른 이탈리아나 뭐 일본 쪽에 와서 사례들을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던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상용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갈 길이 상당히 멀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수소로 전환해야 되는 지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예. 막막한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국내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생산한 비용 단가의 2배, 3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생산 단가부터가 너무 생산 단가부터가 들어가기 커지는군요. 때문에 예. 경제성이 없고 또 우리가 그만큼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는 부지도 없고 그래서 국내에서 필요로 한 수소의 한 80% 정도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것을 다시 수입에 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자체 생산은 그럼 지금 네, 지금 뭐 안 하기로 자체적으로 된 거예요? 생산할 계획은 거의 없는 걸로. 그런가요? 네, 물론 이제 자체 생산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네. 그것을 수소를 바로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질소와 혼합해가지고 암모니아 형태로 수입을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수소를 사용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생산 비용의 뭐 2배, 3배 이상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힘든 기업에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커다란 사업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생산 공급을 할 것인지가 체계적으로 돼도 이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진척이 좀 진행이 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정부에서도 2050년까지는 탄소를 중립하겠다. 탄소 네. 중립 선언을 했고 그 목표를 세워놓고는 있지만 단계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해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고 또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화석 연료를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지금 현재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소인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기업이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이렇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를 생산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다면은 전 국가적으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라고 보면 국가에서 어떻게 되었든 이 수소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규제도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고 특히나 저는 우리 뭐 광양만건 같은 경우는 예. 화석 연료를 주로 많이 쓰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예. 제철도 그렇고 석유화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빠르게 대체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까지도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예. 이 광양의 수소 도시로서의 이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이가 지금 결국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화석 연료보다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수소를 활용한 연료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양 같은 경우는 제철화학, 제철단지, 여수 같은 국가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사업하기 좋은 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수시 같은 경우 묘도지구에다가 8천억을 들여가지고 뭐 주식회사 한양에서 그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결국 이제 거기에 나온 수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아마 지금 부생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여천공단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 수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무슨 발전소나 이런 것보다는 전기차를 대신해서 수소차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거든요. 현재 여수시 같은 경우도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 2군데밖에 없고 그리고 수소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한 지원금을 4,500을 지원해 주는데 결국은 이 수소 산업을 어떤 궤도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과감한 국가 지원을 통해서 예. 우리가 수소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청정 도시로서의 또 이런 이미지를 또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공모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뭔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포럼에서도 수소 경제 시작이라 해서 광양만건에 수소 배관망 구축을 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라인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묘도 쪽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서 율촌 산단 순천으로 돌아서 광양까지 돌아오는 이런 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인데 네.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산업들의 필요로 하는 수소를 묘도에서 다 생산이 가능하냐 이런 거에 대한 어제 좀 비전이 좀 나와줬으면 좋은데 그런 거는 없었나요? 구축망과 관련한 현무 체계만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좀 네.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국가적인 지원이 확실하다면 여천 산단에서 그 사업을 하겠죠. 국가 지원을 끌어내는 것도 아마 정치력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수소로 뭔가를 이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움직임 자체는 정말 바람직하나 이 과정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지원하에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지역의 문화 소식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만나보는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볼까요? 네, 여수 도성마을의 이야기를 담아 공공미술관과 또 서대문구 서소문 송지 박물관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에그갤러리가 이제 이탈리아를 사로잡습니다. 오, 전시작가 11명이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공동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탈리아 작가들과 8일부터 전시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에그갤러리로 찾아가서 6일 출국을 앞둔 박성태 관장과 박동화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또 광주 한지연 작가님과 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목회를 하면서 도성마을과 에그갤러리를 알린 정상신 목사와도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박성태 관장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 에그갤러리는 어떤 한센인과 일반인의 어떤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 안에서 어떤 예술로서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어떤 문화, 하나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예술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성사됐을까? 또 두 번째란 말이에요. 네.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독일 사회 이런 데서 그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예술 작품을 인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공헌하는가, 이 작가적인 태도를 보는 거예요. 한국의 한세진 정착촌에 있는 에그갤러리라는 이런 갤러리의 전시 작가들이 한센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10년 이상 이렇게 해왔잖아요. 거기에 이 이탈리아가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래 때는 이제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작가들이 이제 했고, 이번에는 이제 좀 규모가 큰 상태에서 프랑스의 시트로잉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가 후원하는 현대미술관에서 하게 됐는데, 그 당초에는 저희 작가, 에그갤러리 작가들 11명 작품을 전시를 이렇게 한 1개월 예상을 하고 초대를 했는데, 에그갤러리 작가들 그 작품이 도착하는 순간 이 작품들을 보고 전시 기간이 그 2달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1월 10일까지 내년 네.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아마 이번 이제 저희가 직접 가게 되니까 많은 이제 이야기를 더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이 국제 교류가 실질적인 어떤 그 도시 간의 교류, 그 다음에 나라 간의 교류로 문화 교류로 이렇게 싹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이탈리아 전시의 시작이 목사님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에그갤러리하고 네. 박성태 관장님하고 또 도성마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알게 되고 알리면 좋겠다 싶어서요. 네. 그래서 제안을 박 관장님한테 했고, 파비오 마치에리 이번에 같이 기획하는 분하고 또 전체 예술 감독하는 알레산드로 그라치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서로 잘 맞게 돼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11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이탈리아의 현지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제 도성마을과 여수에 대해서는 이제 이쪽 토스카나 이제 시에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다가요. 초대 전시회에 이어서 이번 전시회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여수와 도성 에그갤러리라고 하는 전시 활동, 문화 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깊습니다. 왜냐면 이태리 사람들하고 요 시에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 전시회를 기획하게 된 중요한 개념 제목 중에 하나가 일벤의 꼬무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태리 사회하고 또 이태리 그 시에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 문화, 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큰 울림을 가지고 있는 에그갤러리와 도성마을 이 개념은 이쪽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관심 갖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태리 작가들에게도 이제 이 제목으로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수많은 소통의 방법이 있고 교육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예술이 아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져요. 지금 이제 밀라노에 계시는 정상신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을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성마을의 그 부분
부분들을 이렇게 공감하는 예술이 참 너무 크고 위대해서 에그갤러리에서 시작된 것이 한국 사회에 작가들 세계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와 이 도성마을 이태리에도 이렇게 소개가 돼서 저는 감사합니다. 에그갤러리와 도성마을을 사랑하는 11명의 작가님들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다양하게 이번에 이제 구성을 했는데 해와 사진, 그다음에 설치, 그다음에 뭐 석판화, 그다음에 보테니칼, 공동의 행복이라는 주제에 충실하는 그런 작업들이 같고 이번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우리 에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했거나 아니면 그룹전에 참여했던 그 작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여 작가 중 지금 광주에 계시는 한주연 작가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양화 작업을 하는 화가인데 글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함께하는 화가입니다. 이번 시에나 전시 자체가 공동의 행복? 취지가 우선 좀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가로서 이렇게 주제가 던져지면 작업하기를 저는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 좋은 전시여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림이 호강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 보여지는 거니까. 이탈리아에 전시되는 선생님의 작품 붉은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새가 잘 보면은 멈춰 있잖아요. 이렇게 날고는 있지만 수직으로 멈춰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더 높이 날기 위해 잠깐 멈추고 있는 거거든요. 내면의 감정적인 격동과 자유를 향한 열망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가득 담고 그래서 힘을 모으는 그 어두운 밤에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있는 공동의 행복을 향해서 날고자 하는 어떤 생명의 힘 정도의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특히 그림 안에 글귀가 적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릴케의 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Ich möchte aus meinem Herzen hinaus unter den großen Himmel tretten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Ich möchte 버튼이라고 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드넓은 하늘 아래로 나아가고 싶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에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원래는 제 시를 많이 넣는데 이거는 이제 시에나에서 독일어나 이태리어의 시를 이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쓰게 됐어요. 그림 이미지하고 같은 어떤 시 구절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동화 작가님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소감이라고 할 건 없고요. 사실 작가로서 작업을 통해서 전시를 직접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이 참 영광이고 보람인 것 같아요. 그쪽에 있는 이탈리아 작가들과 또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의 작업은 어떤 것이고 또 그들의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렘이 되게 큽니다. 도성마을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그죠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제가 도성마을에 에그 갤러리가 생기고 사실 첫 번째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작품들은 네이처라 해가지고 자연을 그리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단순한 그런 도성에 와서 도성연가라는 이제 이 작품들 또 이분들과 나름의 소통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것을 알고 이 마을을 표현하고 했을 때는 내 작품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인문학적 요소들이 좀 들어가구나. 그래서 그 변화가 되게 컸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내 작업의 확장성이 되게 넓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시에나라는 도시와 어떤 한국의 그 여수 에그갤러리 작가들이 함께 다시 새롭게 어떤 가치를 모색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지금 이 전시의 예술 감독이죠. 알렉산드로 그라치 그리고 그 파비오 마찌오 그 작가이면서 큐레이터 역할을 하시고 또 한국과 이탈리아를 그 넘나들면서 이번 전시를 그 중재하고 같이 도움을 현재 주고 계시는 그 정상신 목사님 이 세 분들에게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라디오 전망대 11월 5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